지난해 기준에 바뀌었던 내용들, 자, 보유세, 종부세입니다. 종부세에 대한 개편. 자, 여기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80%, 85%, 90%, 자, 매년 더 증가시키는데, 자,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 가액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율, 결과적으로 세금에 대한 폭탄, 요즘 말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, 바로 이 종부세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겠고요. 자,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, 또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도 또 과세를 또 전환하는 걸로 바뀌었고요.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은, 자, 부동산 투자도 잘 하셔야 되지만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, 자,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좀 드리겠고, 자, 또 하나가 이제 양도소득세인데, 자, 부동산을 지금 매매했을 때 양도 차액이라는 부분이, 자, 차액이 1200만 원일 때 보통 일반 세율 기준으로는 뭐 최고 세율이 지금 현재 5억 원 정도 양도 차액이 되면 지금 현재 42%가 최고 세율인데, 자, 여기서 지금 이 일반 세율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, 자, 주택을 다주택자, 자, 1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 없습니다만, 자, 2주택, 3주택을 갖고 있는 분한테, 자, 여기서 핵심은, 자, 주택이 많으면 3주택 같은 경우에는 20%, 그러면 최고 세율 기준으로, 자, 일반 세율 42%인데 20%가 더 더해지니까 62%. 자, 그러면 5억 벌어서요, 5억의 양도 차익이 벌었다 그러면 62%가 그러면, 자, 50% 넘는 돈을, 자,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되니 이거 상당히 배가 아프죠. 자, 이런 부분들, 그래서 결론은 다주택자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절세를 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주택임대 사업자 요즘 많이들 아마 등록하셨을 거예요. 자, 이게 혜택이 좀 의외로 좀 많았었는데, 정부에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또 이 축소를 좀 시켰습니다. 자,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던 부분들, 뭐 종부세도 혜택을 줬고, 양도소득세에서 특히 2주택, 3주택 하시는 분들 중과세에서도 좀 빼주고 했었는데, 자, 그 부분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도 주택임대사업자를 꼭 내셔야 된다라고 하면, 자, 이 부분은 꼭 상담을 통해서 한번 할까 말까 고민하시라는 얘기 꼭 드리겠고요. 자, 부동산 취득 매도할 때 절세 전략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보면, 자, 이게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라는 게 가끔 나옵니다. 물론 이제 해당 정권이 바뀔 때별로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자, 이럴 때 또 이 감면제도 활용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. 자, 명의, 자, 누가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할 거냐, 자, 혼자 할 거냐, 둘이 할 거냐, 이런 부분들이 틀리는데, 저는 좀 금액이 크고 또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공동명의 하라는 걸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. 자, 공제 비용이 있는데, 자, 우리가 보통은 부동산 뭐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최소 한 몇 년을 보유하는데 그 몇 년을 보유하는 동안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는데, 자, 비용, 이게 분명히 나중에 공제를 받습니다.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든지 영수증으로 확보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 꼭 드리겠고요. 최근에 이제 법이 많이 이제 중개업법도 많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다운계약서, 업계약서, 조금 뭐, 금액 조금이라도 더 해보겠다, 이 욕심 절대 하지 마세요. 요즘은요, 이거 한번 걸리면요,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. 이게 그래서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요즘 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없진 하지만, 그래도 혹시 이런 거 좀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하라 했을 때 절대 하지 마세요. 자, 다섯 번째는 주택수를 너무 다주택자로 가져가는 거 지금은 전략이 아닙니다.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보유주택수를 한번 조절하는 이런 타이밍이다라고 얘기 드리겠고, 자, 이게 또 여섯 번째가 결국은 이 절세 전략인데, 여섯 번째가 왜 들어가냐면 결국은 타이밍입니다. 언제 샀다 언제 파는 바로 이런 시기들, 처분 시기와 보유 시기를 조절을 하시면서 요거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, 자, 요 부분은 좀 내용이 길어서 오늘 여기 설명 다 못 드리지만 바로 이 절세 전략에 이 타이밍도 들어간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증여받은 부동산들이 좀 있는데, 자, 이거 잘못하시면요, 증여받고 나서 5년 이내에 매도하시면요,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증여자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아버지가 뭐 자식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산 그 원가를 처음에 매수 원가로 생각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거 가능하면 증여받으신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고요. 자, 아까 제가 이제 그 양도소득 매매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, 이게
무조건 또 비용이라 그래서 다 공제받는다? 아닙니다. 공제받는 게 딱 있습니다. 이 필요경비라는 부분하고 수익경비라고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자본적, 그러니까 결국은 꼭 필요하게 들어가는 이 지출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사, 세시공사, 확장공사, 보일러 교체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영수증 꼭 잡아놓으세요. 그거 영수증 안 갖고 계시면 이거 공제 못 받습니다. 반대로 뭐 벽지, 장판, 뭐 바닥재, 옥상, 뭐 방수공사 이런 부분들은요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 영수증 중에 재산세나 종부세 된 이런 비용들 이거 공제 안 됩니다. 이런 것도 또 열심히 모아놓고 계시는데 절대 안 된다는 얘기 또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항목들 이게 필요하시면 뭐 제가 또 이런 거 다 공지해 드릴 테니까 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혜택을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주는 게 1세대 1주택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1주택이 지금 바뀌었어요. 이게 불과 지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, 이게 지금 2년 이상 거주라는 게 없었습니다. 그냥 뭐 보유하는 기준만 좀 놓고 있었는데 자, 지금 이제 바뀐 게 자, 2018년 지난해입니다. 9월 3일 이후 새로 취득하신 주택에 한해서는 2년 이상을 꼭 거주를 해야지만이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. 이 부분 틀리고요. 자, 이것도 전국이 대상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. 자, 이게 조정 대상지 전국 한 42개, 40개 정도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 안에 있는 것만이기 때문에 자,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난해 9월 30일 이후에 매수하신 주택에 한해서입니다.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거는 자, 요거 저촉 아닙니다. 이 부분 꼭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,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, 우리 요즘 뭐 일시적 2주택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. 자, 똑같은 1주택으로 봤는데 자,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. 이것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, 3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갖고 있다가 두 번째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앞에 주택을 팔게 되면 이거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았거든요. 자, 근데 이게 3년이 아니라 지금 바뀐 게 이제 2년으로 더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 결론은 두 번째 산 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앞에 거 주택을 먼저 거를 팔면 1주택으로 받는 거니까 이것도 두 번째 주택을 2주택을 딱 사신 날로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염두에 두셔서 그런 그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시라는 얘기 꼭 좀 드리고요. 자, 양도소득세 한번 절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주택수 좀 줄이는데 자, 매도를 해서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뭐 기본입니다만 자, 그렇게 안 하고요. 아까 얘기했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주택수로 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조건이 이 사업자 등록되는 순간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. 그 기간 동안에 참 팔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주택 양도차익이 많아서 꼭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.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업자 내세요. 그게 뭐 5개 주택이 됐던 6개 주택이 됐던 상관없습니다. 사업자를 내는 순간 개인게 아니라 사업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, 이런 부분은 주택수 꼭 빼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.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배우자 공여를 해서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 공동 소유하는 이런 부분들 좀 하셔도 되고 자, 가능하면 이제 가족 식구 우리가 이제 세대별로 따져요. 주민등록상에 보면 부모, 뭐 자식, 뭐 그 밑으로 쭉 돼 있는데 자, 이런 것도요. 자녀한테 예를 들어 아파트가 됐던 주택을 줄 경우에 자, 이거 세대 분류만 하시면 결국은 한 세대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내립니다. 근데 예를 들어 한 가족 안에 엄마 하나, 아빠 하나, 또 우리 아들내미 하나 그러면 벌써 3주택자다.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제비용 영수증 꼭 뭐 처리하시고 자, 가능하면 이제 부동산이 이게 1년 중으로 따지면 합산해서 신고가 되는데 양도소득 신고하실 때 어떤 거는 이익을 보고 어떤 건 혹시라도 손해본 거 있잖아요. 그럼 이거 가능하면 같은 해에 같이 팔아서 같이 신고하시면 이익 본 거하고 손해 본 거하고 합산을 시킵니다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도 1년 중으로 한번 잘 따져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혹시 뭐 이혼하시는 분들 자,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할 때요. 꼭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요. 위자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세금 다 내고 앉아 있습니다. 반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하면 충분히 그 세금에 대한 감면이 되니까 이런 부분 꼭 보시고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분산 투자는 결국은 종부세 얘기입니다. 종부세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주택은 2주택 기준으로 6억 원이고요. 토지 같은 경우는 5억 원이고 나머지 일반 상가라든가 빌딩 뭐 이런 부분들은 80억 원이기 때문에 자, 같은 자산 가지고도 이게 분산만 잘 하신다 그러면 종부세 안 낼 수도 있습니다. 자,